샤워 끝나고 배수구를 보셨나요? 검은 옷 위에 먼지처럼 붙은 머리카락, 베개에 박힌 한 올, 빛에 쌓인 한 움큼이 오늘도 괜히 마음을 쿵 내려앉게 합니다. 조명 아래 정수리가 비어 보이고 바람 불 때 이마 라인이 더 넓어 보이면 괜히 웃음이 줄죠. 머리 말릴 때 손끝에 남는 유분과 빠지는 느낌이 겹치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요, 이 불안은 그냥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성 두피 기준으로 두피 자극을 줄이면서 관리 루틴을 바꾸는 기준을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곧바로 해결책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직접 사용해봤고 제 기준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진짜로 느껴져요. 어떤 제품은 당장 뽀득하지만 두피가 예민해지고 어떤 제품은 순한데도 관리가 이어지더라고요. 결국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 루틴으로 갈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이라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기준은 딱 이겁니다. 지성은 잡대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 방향, 그리고 감을 때마다 불안하던 빠지는 흐름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느낌. 마지막으로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 사용감이요. 이 기준으로 SQ제약 샴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기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를 짚고 바로 SQ제약 모나다 샴푸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SQ제약 모나다 샴푸는 첫인상이 제법 또렷합니다. 5개를 돌려보는 동안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밀도가 가장 꽉 찬 느낌이었고 그래서인지 관리가 이어질 때 체감도 좋게 오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느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성 두피인데도 자극에 민감한 분들이 흔히 겪는 그 딜레마, 기름 잡으려다 따갑고 순하게 가려다 떡지는 그 갈림길에서 방향을 잡아주려는 설계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심리적으로도 꽤 큽니다. 일반 코스메틱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건 의학적 보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매일 머리에 올리는 루틴 제품을 고를 때 마음이 덜 흔들리는 요소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제품이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상이 모든 걸 증명해주진 않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감과 만족도를 평가했다는 흔적이기도 하죠.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체감상 가격이 다른 샴푸에 비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결제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추는 그 정도의 차이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왜 이걸 고르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납득이 됩니다. 이제 후기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게 복사한 게 아니라 말투 그대로 핵심만 짧게 재구성해서 들려드릴게요.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어요. 매일 쓰는 건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성분이 좋다라는 느낌이 확 오고 두피가 케어받는 느낌이 있어요.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나서 의외로 만족했어요. 향이 좋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감을 때 기분이 달라요. 거품이 풍성하다, 그래서 두피까지 골고루 닿는 느낌이래요. 세정력이 좋다. 씻고 나면 유분기가 덜 생긴다는 말이 반복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든다. 축 처지는 느낌이 줄었다고 해요. 뻣뻣함이 덜하다. 뽀득함 대신 부드러운 정돈감이 좋대요.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라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라는 후기가 많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후기의 감정선이 한 방향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지성 두피는 세정이 강하면 시원하긴 한데 그 시원함이 칼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두피가 예민해지고 긁게 되고 더 기름지고 더 자주 감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반대로 너무 순하기만 하면 그날 저녁부터 정수리가 무겁고 가르마가 갈라지고 결국 또 다른 샴푸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 두피의 루틴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기름이 많은 프라이팬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제를 확 붓고 박박 문지르면 당장은 번쩍하지만 표면이 상하죠. 반대로 물로만 살살 헹구면 기름막이 남습니다. 결국 답은 적당한 세정, 충분한 거품, 잔여물 없는 헹굼, 그리고 열로 마무리하는 습관까지 한 세트로 묶는 겁니다. 샴푸 하나만으로 끝내려는 순간 두피는 또 흔들립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드라마틱해질 수 있어요. 탈모를 방치하면 일상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커집니다. 그냥 한두 올이 아니라 손바닥에 얇게 붙는 느낌이요.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짧은 몇 초가 길게 늘어지죠. 조명 아래 정수리나 가르마가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엔 자연광이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실내 조명에서도 반짝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고개를 자꾸 숙이게 됩니다.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검은 니트 위에 얹힌 머리카락은 먼지처럼 보여서 손으로 털어내면서도 마음은 털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걸 다 샴푸 탓으로만 돌리면 답이 멀어집니다. 이유는 생활 쪽에 더 자주 숨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수면이 흔들리면 두피 컨디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밤에 뒤척이는 날이 늘면 피지 분비 리듬도 흔들리고 가려움이 올라오고 결국 손이 갑니다. 그 손이 자극이 되고 자극이 또 컨디션을 흔들죠. 또 자극적인 세정, 잔여물, 과한 열드라이가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샴푸를 세게 문지르고 헹굼이 부족하고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 대면 두피는 그냥 참지 않습니다. 건조해지거나 뜨거워지면 방어적으로 더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붉어짐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루틴을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이틀 써보고 안 맞나 보다. 사흘 해보고 별로네. 그러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두피는 그런 변덕을 제일 싫어합니다.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같은 온도와 같은 헹굼과 같은 드라이로 루틴을 고정해줘야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을 드릴게요. 지성 두피이면서 탈모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샴푸를 모발 중심이 아니라 두피 중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빨래하듯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피를 세안하듯 관리하는 거예요. 먼저 물 온도부터 미지근하게 맞추세요.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시원해도 두피 장벽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주는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물로 예열하듯 적셔주면 거품이 훨씬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먼저 충분히 내고 그 거품을 두피에 얹는 느낌으로 시작하세요. 자극이 줄어드는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꾹 누르듯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요. 긁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그 시원함이 다음날 따가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헹굼은 더 길게 하셔야 합니다. 지성 두피는 잔여물이 남으면 무조건 다시 기름이 올라옵니다. 거품이 사라진 다음에도 한 번 더, 특히 귀 뒤, 정수리, 헤어라인 쪽을 물길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머리카락보다 두피를 헹군다는 느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드라이가 생각보다 승부처입니다. 두피 완전 건조, 이거 하나만 지켜도 다음날 기름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 과열은 피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거리를 두고 바람을 움직이면서 말려주세요. 두피부터 말리고 그 다음 모발을 정리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두피가 축축한 채로 모자 쓰고 나가면 그날 하루는 두피가 사우나가 됩니다.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은 잔여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왁스, 스프레이, 파우더가 남아있으면 세정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강해지면 자극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스타일링을 했다면 그날은 특히 헹굼을 길게 그리고 두피에 남는 느낌이 없게 마무리하세요. 모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자를 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땀과 피지가 쌓인 상태로 오래 쓰는 게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모자는 자주 세탁하고 쓰고 벗은 날에는 두피를 더 꼼꼼히 말려주세요. 베개 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얼굴을 닿게 하는 베개 커버가 며칠째 그대로면 두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주 갈아 끼우는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생활 습관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단백질은 모발 재료이고 영양과 수분은 두피 컨디션의 바닥을 받쳐줍니다. 잠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화면 시간을 줄이고 짧게라도 걷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잦은 염색, 펌처럼 두피 자극이 반복되는 시술은 텀을 넉넉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쁘게 꾸미는 건 중요하지만 두피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극을 계속 더하면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관리의 방향은 하나예요. 자극을 줄이고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열을 낮추고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SQ제약 모나다 샴푸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루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샴푸는 시작점이지 결승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흔들리면 그 뒤는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 감각, 세정력은 있으면서도 예민함이 덜 올라오는 방향, 그리고 꾸준히 갔을 때 관리가 이어지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두피 통증이 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갑자기 빠지는 양이 급격히 늘었다면 혼자만의 루틴으로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그럴 땐 샴푸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두피 상태 자체를 확인하는 게 먼저일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약속해 보실까요? 배수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대신 오늘 샴푸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한 거품으로, 지문으로, 충분한 헹굼으로 마무리하기. 그리고 드라이는 두피부터 완전 건조하기. 이 두 가지만 고정해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느끼는 불안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개 위 한 올, 빛에 남는 한 움큼, 조명 아래 정수리, 바람 불 때 이마 라인. 그 신호들이 무서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오늘은 방향을 잡아보시죠.
저는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현실적인 루틴으로 옆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